혹시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진해지는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흐려지고 칙칙해진 얼굴 톤이 신경 쓰이시죠. 비싼 미백 화장품도 발라보고 TV에 나온다는 크림도 구매해봤지만 막상 며칠 쓰다 보면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 결국 화장대 한 구석에 쌓여만 가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는 매실청으로 기미와 검버섯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매실청은 먹는 거지 피부에 바르는 건 또 무슨.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매실청에 딱 한 가지 재료, 단 한 스푼을 섞어서 피부에 바르는 방법.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장이 깨끗해지면 피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까지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배설기관입니다. 간과 신장, 그리고 장에서 걸러내지 못한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피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속은 그대로인데 겉만 덮으려 하니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첫째,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진짜 원인. 특히 장 건강과의 연결고리. 둘째, 매실청이 왜 피부에 좋은지 그 과학적 근거. 셋째, 매실청에 섞어야 할 그것의 정체와 구체적인 사용법. 넷째, 피부에 좋은 음식 궁합과 나쁜 음식 궁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미와 검버섯. 이 두 단어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50대, 60대 넘어가시면서 이게 언제 생겼지? 하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신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지. 자외선 많이 쬐어서 그런 거고 피부 노화니까 당연한 거 아냐?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외선은 분명히 기미와 검버섯을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에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죠.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기미가 되고 검버섯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호르몬 변화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색소 침착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피부 톤이 칙칙해지고 잡티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혈액순환 저하까지 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피부 구석구석까지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부 세포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노폐물은 쌓이고 결국 칙칙한 피부톤과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 기능 저하와 해독 능력 감소. 장이랑 피부가 무슨 상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는 독소를 걸러내는 세 가지 주요 기관이 있습니다. 간, 신장 그리고 장입니다. 이 중에서도 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변비가 생기고 배변이 불규칙해지고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에 노폐물이 오래 머물게 되면 그 속에서 독소가 발생합니다. 이 독소들이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피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장 트러블이 잦았던 분들을 보면 피부 톤이 유난히 칙칙하고 부르지나 트러블이 잘 생기며 기미와 검버섯도 더 빨리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피부가 깨끗한 편이셨는데 50대 후반부터 갑자기 양볼과 이마에 기미가 확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고 미백 화장품도 써보셨대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장 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만성변비와 함께 장내 유해균이 많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 식이섬유를 늘리고 유산균을 챙겨 먹으면서 장 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3개월쯤 지나면서 피부 톤이 밝아지고 기미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과 피부의 연결고리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피부 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 건강이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죠. 장내 환경이 나쁘면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이게 전신으로 퍼지면서 피부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드름, 아토피,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이고 색소, 침착인 기미와 검버섯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단순히 피부 노화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피부는 바르는 것보다 안에서 새는 독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몸속이 그대로인데 겉만 덮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피부는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매실청이 등장합니다. 매실청. 여러분 집 냉장고에 하나쯤은 있으시죠?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에 타서 마시면 새콤달콤하고 갈증도 해소되고 참 좋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 한 숟가락 떠먹으면 속이 편해지는 것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매실청이 단순히 음료나 소화제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매실청이 우리 피부, 특히 기미와 검버섯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실의 가장 큰 특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유기산입니다. 매실에는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같은 다양한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유기산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로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에 노폐물이 쌓이면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피부로 나온다고요. 매실의 유기산은 장 내벽을 자극해서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매실청을 꾸준히 드시면 배변 활동이 한결 수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노폐물이 빨리 배출되고 독소가 몸속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혈액도 깨끗해지고 피부로 전달되는 것도 깨끗한 혈액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매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이 단어 건강 관련 내용 보시면 정말 자주 나오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고 피부 재생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기미, 검버섯, 주름, 칙칙한 피부톤입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줍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 세포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거죠. 실제로 매실 추출물을 이용한 연구들을 보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매실은 혈액을 맑게 합니다. 매실의 구연산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구연산 회로라는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세포 하나하나가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매실은 혈액 속의 노폐물과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피가 흐르게 되고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피부 세포는 건강하게 재생되고 색소 침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매실청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피부에 발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매실청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단계 더 나아간 방법입니다.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겁니다. 에이, 그건 좀 이상한데요? 처음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피부에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은 작용 방식이 다릅니다. 먹었을 때는 소화 과정을 거쳐서 흡수되기 때문에 피부까지 도달하는 양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피부에 직접 바르면 유효 성분들이 피부 표면과 각질층에 직접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실의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표면의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색소 침착 부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부터 민간에서는 매실을 이용한 피부 관리법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세대에서는 매실 우린물로 세안을 하거나 매실액을 얼굴에 발라서 피부를 맑게 하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그럼 매실청이면 다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매실청 중에는 설탕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으면 오히려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당화현을 일으켜서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담근 매실청이나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꿀로 담근 매실청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숙성 상태도 중요합니다. 매실청은 최소 3개월 이상 숙성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매실의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오고 독성 성분은 분해되거든요. 혹시 집에 매실청이 있으신데 담근 지 얼마 안 됐다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이 남았습니다. 매실청만 발라도 되나요? 아닙니다. 매실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딱 한 가지, 한 스푼만 더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그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피부 재생을 돕고 항균 작용을 하며 보습까지 책임지는 그 재료. 여러분 집에 하나쯤은 있으실 거고 구하기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민간요법이 아닌 생활 속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매실청에 섞어야 할 그것의 정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에이, 꿀이요?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꿀이 단순히 달기만 한 식품이 아니라는 걸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해 온 천연 치료제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상처 치료에 꿀을 발랐고 클레오파트라는 꿀과 우유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옛날 사람들의 미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꿀의 놀라운 효능들이 하나씩 입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꿀의 강력한 항균 작용입니다. 꿀에는 천연 과산화수소와 여러 항균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누카 꿀 같은 경우는 의료용으로도 사용될 정도로 항균력이 뛰어납니다. 피부에 꿀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표면의 유해균들을 억제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미나 검버섯 부위는 사실 피부가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염증이 생기기 쉽고 2차 감염의 위험도 있죠. 꿀을 바르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 재생 효과입니다. 꿀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는데 꿀은 이 과정을 촉진시켜 줍니다.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올라오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면 칙칙했던 피부 톤이 점차 밝아지고 색소 침착도 옅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탁월한 보습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수분이 쉽게 증발하거든요.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일어나고 주름이 더 깊어 보이며 색소 침착도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꿀의 분자 구조가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머물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바르면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고 피부 장벽도 강화됩니다. 네 번째, 색소 완화 효과입니다. 꿀에는 천연 효소들이 들어있는데 이 효소들이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점진적으로 옅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기미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몇 주, 몇 달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매실청과 꿀을 함께 써야 할까요? 매실청 혼자, 꿀 혼자 쓰는 것보다 왜 두 가지를 섞는 게 더 좋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매실청의 유기산은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정돈된 피부 위에 꿀의 영양 성분들이 올라가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매실청은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어서 피부 pH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을 주고 꿀은 보습과 재생을 담당하는 거죠. 두 가지가 만나면 1 더하기 1이 3,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숙성된 매실청 2스푼, 순수한 꿀 1스푼. 꿀은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은 천연 꿀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물엿이나 설탕을 섞은 제품들도 있으니 성분표를 잘 확인해 보세요. 아카시아 꿀, 자파꿀, 방꿀 등 종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본인 피부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작은 그릇에 매실청 2스푼을 먼저 담습니다. 그리고 꿀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처음엔 매실청과 꿀이 잘 안 섞일 수 있는데 조금만 저어주시면 부드럽게 섞입니다.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미지근한 물 12스푼을 살짝 추가하시면 더 부드러운 질감이 됩니다. 너무 묽으면 얼굴에 발랐을 때 흘러내리니까 적당한 농도를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든 매실청 꿀팩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일주일 안에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니냐는 질문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다 비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검증된 방법이고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방법은 생활 속 관리법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레이저 시술이나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피부에 부담 없는 자연스러운 관리법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르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실청을 먹는 것과 바르는 것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안에서는 장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고 밖에서는 피부 표면을 케어하는 거죠. 안팎으로 함께 관리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하루 중 어느 시간대가 좋고 얼마나 자주 해야 하며 언제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실청과 꿀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막상 이걸 어떻게 바르지? 언제 바르지? 하고 망설이시다가 결국 냉장고에 그냥 두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언제 바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녁 세안 후 취침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는 밤에 재생됩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 먼지, 스트레스 등 외부 자극을 받느라 바쁩니다. 피부는 방어 모드로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피부는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 재생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특히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하게 세안합니다. 메이크업을 하셨다면 클렌징부터 하시고 폼 클렌저나 비누로 한 번 더 세안하세요. 피부 표면에 노폐물이나 피지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세안 후에는 부드러운 타월로 물기를 살짝 눌러서 제거합니다.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되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토너나 스킨으로 피부를 정돈합니다. 세안 직후 피부는 일시적으로 건조해집니다.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거든요. 토너를 바르면 피부 pH를 맞춰주고 다음 단계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손바닥에 토너를 덜어서 얼굴에 가볍게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세 번째, 준비해둔 매실청 꿀 혼합물을 바릅니다. 여기서 선택의 기로가 생깁니다. 얼굴 전체에 바를 것인가? 아니면 기미와 검버섯 부위만 집중적으로 바를 것인가? 둘 다 가능합니다. 만약 피부 톤 전체가 칙칙하고 작은 잡티들이 여기저기 있다면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세요. 손가락 끝에 소량을 묻혀서 이마부터 볼, 턱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펴 발라줍니다. 눈가는 피부가 얇으니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마시고 살짝만 두드려주세요. 만약 특정 부위에 진한 기미나 검버섯이 있다면 그 부위에만 집중해서 바르셔도 됩니다. 면봉이나 깨끗한 손가락으로 색소 침착 부위에만 톡톡 올려주세요. 조금 두껍게 발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르자마자 씻어내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성분을 흡수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두면 꿀이 굳어서 씻기 불편할 수 있으니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5번째,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찬물은 모공을 급격히 닫아버리니까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서 헹궈내시고 마지막에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시면 모공이 수축되면서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6번째, 기초 화장품으로 마무리합니다. 에센스나 크림을 발라서 수분과 영양을 잠가줍니다. 특히 밤에는 좀 더 영양감 있는 나이트 크림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번의 전체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시겠죠?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매일 해도 되나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주일에 1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2주 정도 지나서 피부가 별 문제 없이 잘 받아들인다면 횟수를 조금씩 늘려도 됩니다. 일주일에 34회 또는 격일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매일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부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와 기미가 사라졌어요. 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색소 침착입니다. 그걸 지우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피부 톤이 조금 밝아지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십니다. 피부가 좀 촉촉해진 것 같은데 이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기미나 검버섯의 색이 조금씩 옅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피부 타입, 나이, 색소, 침착의 깊이,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주일 하다가 귀찮아서 그만두고 한 달 뒤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특히 민감성 피부이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귀 뒤쪽이나 팔 안쪽 같은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소량을 발라보세요. 24시간 정도 지켜봤을 때 가려움, 붉어짐, 따가움 같은 반응이 없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둘째,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피부가 벗겨졌거나 뾰루지가 터져서 진물이 나는 곳, 습진이나 아토피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매실청의 산 성분이 자극을 줄 수 있고 2차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셋째, 낮에 바르고 외출하지 마세요. 매실청의 유기산은 빛에 민감합니다. 자외선과 만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시고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넷째, 보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안에 사용하세요. 천연 재료라서 오래 두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바로 버리고 새로 만드세요. 여기까지가 실전 사용법입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매실청과 꿀을 피부에 바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걸 피부에 발라도 몸속이 그대로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피부는 장의 거울입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장이랑 피부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의문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모여 있습니다. 놀랍죠? 장이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고 배설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은 우리 몸의 최대 면역기관입니다.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걸 장내 미생물 군집 또는 장내 세균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생물들 중에는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도 있고 해를 끼치는 유해균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은 유익균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균형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식습관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해균이 늘어나고 유익균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독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 내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빈틈없이 붙어서 방어벽을 만드는 거죠. 건강한 장벽은 영양분은 통과시키고 독소와 유해 물질은 차단합니다. 하지만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이 장벽에 구멍이 생깁니다. 의학 용어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장벽에 구멍이 생기면 본래 장 안에만 머물러야 할 독소와 미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유해균들이 혈액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간으로 가고 신장으로 가고 뇌로 가고 당연히 피부로도 갑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배설기관입니다. 간과 신장이 걸러내지 못한 독소들을 마지막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바로 피부인 겁니다. 그래서 장이 나쁘면 피부로 독소가 배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뾰루지가 나고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와 검버섯이 진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피부 트러블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약 60%가 피부 질환을 동반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을 검사해 보면 유해균이 월등히 많고 유익균이 부족하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장과 피부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장-피부축이라고 부릅니다. 장에서 발생한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피부로 이동해서 피부에도 염증을 일으킨다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은 비타민 B군, 비타민 K 같은 영양소를 합성합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죠. 장 건강이 나빠지면 이런 영양소 합성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부는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며 색소 침착도 심해집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증상들을 볼까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며칠씩 변을 보지 못하면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고 화장이 잘 안 먹는 느낌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장과 피부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설사가 잦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는 장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설사가 계속되면 피부도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복부 팽만감 가스가 자주 차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 이건 장내 유해균이 음식물을 부패시키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 인돌 같은 독소들이 발생하고 이게 혈액으로 흡수되면 피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묘한 냄새가 나거나 피부 톤이 칙칙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장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연동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벽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변비도 더 자주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가스도 더 잘 차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부만 열심히 관리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물 새는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실청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매실청을 먹으면 장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해소되며 장 속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독소 발생이 줄어들고 혈액이 맑아지며 당연히 피부로 가는 것도 깨끗한 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부에 직접 바르는 관리까지 더하면 안팎으로 동시에 케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피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피부만 볼 게 아니라 장부터 봐야 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장이 계속 나쁜 상태라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럼 장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매실청 외에 어떤 음식들이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음식들은 피해야 할까요? 피부에 좋은 음식 궁합과 나쁜 음식 궁합,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과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분은 효과를 빨리 보시고 어떤 분은 변화가 더디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식습관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피부 개선을 돕는 좋은 음식 궁합 3가지와 반대로 기미와 검버섯을 악화시킬 수 있는 나쁜 음식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음식 궁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실청과 요구르트의 조합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매실청 1스푼을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세요. 왜 이 조합이 좋을까요? 매실청의 유기산은 장 연동 운동을 돕고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장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변비가 해소되며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구르트는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시중에 파는 달달한 요구르트는 설탕이 너무 많습니다. 설탕은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고 피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매실청을 조금 넣으면 적당한 단맛도 나고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한 컵씩 드시면 하루 종일 장이 편하고 피부도 화사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등푸른 생선과 녹황색 채소의 조합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 염증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호박 같은 녹황색 채소를 함께 드세요. 이 채소들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와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3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분들은 피부 탄력이 좋고 색소 침착도 덜한 편입니다. 저녁 식사로 고등어 구이 한 토막과 나물 반찬을 곁들이시면 완벽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 현미밥과 된장찌개의 조합입니다. 그냥 평범한 한식 밥상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가장 피부에 좋은 조합입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백미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 노폐물을 쓸어내리는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장벽에 달라붙은 숙변을 제거하고 유해균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리고 된장은 발효식품의 대표 주자입니다. 된장 속에는 바실러스균을 비롯한 수많은 유익균이 살아 있습니다. 이 균들이 장에 들어가면 장내 유익균 군집을 강화시켜 줍니다. 또한 된장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폐경기 여성분들의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한 그릇, 이렇게만 드셔도 장과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김치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김치도 훌륭한 발효식품이니까요. 자, 좋은 음식 궁합 3가지 기억하시죠? 매실청과 요구르트, 등 푸른 생선과 녹황색 채소, 현미밥과 된장찌개. 이 조합들만 기억하셔도 장과 피부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피해야 할 나쁜 음식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와 빵의 조합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커피 한 잔에 크로아상이나 단팥빵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편하고 간편하니까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피부에는 최악입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몸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부신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늘립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피부 염증이 악화되고 색소 침착도 심해집니다. 여기에 빵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배가 됩니다. 시중에 파는 빵 대부분은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트랜스 지방으로 만들어집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게 피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뾰루지가 나고 모공이 막히고 피부 트러블이 생깁니다. 게다가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며 피부로 가는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아침에 커피와 빵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삶은 고구마나 과일을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라면과 탄산음료의 조합입니다. 야식으로 혹은 간편한 한 끼로 라면 드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에 콜라나 사이다까지 곁들이면 맛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피부에 독약입니다. 라면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습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이 붓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피부로 가는 영양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피부는 칙칙해지고 생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라면의 MSG 인공 조미료들은 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유해균을 늘립니다. 여기에 탄산음료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탄산음료 한 캔에는 설탕이 약 10스푼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만성 염증이 시작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피부는 노화가 가속화되고 기미와 검버섯도 빠르게 진해집니다. 정라면을 드셔야 한다면 스푼은 절반만 넣고 달걀과 채소를 듬뿍 넣으세요. 그리고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세요. 세 번째, 튀김과 아이스크림의 조합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죠? 식사 후에 달달한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이 조합 역시 피부에는 최악입니다. 튀긴 음식에는 산화된 기름이 가득합니다. 특히 여러 번 재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발암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름을 섭취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피부 세포가 손상되고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여기에 아이스크림의 설탕과 포화지방까지 더해지면 장내 환경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유해균이 급증하고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며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이면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오고 피부가 기름지고 칙칙해집니다. 튀김을 드셨다면 후식으로는 차가운 아이스크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드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기름기를 중화시키고 항산화 작용도 해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 궁합 3가지는 매실청과 요구르트,
등 푸른 생선과 녹황색 채소, 현미밥과 된장찌개. 피부에 나쁜 음식 궁합 3가지는 커피와 빵, 라면과 탄산음료, 튀김과 아이스크림. 이 6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피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좋은 조합은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고 나쁜 조합은 최대한 피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매실청과 꿀을 이용한 피부 관리법과 장 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좋은 음식 궁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매실청과 꿀을 사용하실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매실청과 꿀 둘 다 당분이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집에서 담근 매실청은 설탕을 많이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꿀도 천연식품이긴 하지만 주성분은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걸 피부에 바르는 건 괜찮습니다. 피부로 흡수되는 당분은 극히 미량이니까요. 하지만 먹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실청을 물에 타서 마실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거나 하루에 여러 번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드시고 싶으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적정량을 정해서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스테비아로 담근 매실청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실청을 드신 후 혈당 변화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습진, 건선,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매실청과 꿀을 바르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고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매실청의 유기산이 자극을 줄 수 있고 꿀도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급성기, 즉 증상이 심하게 악화된 시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고 가려움이 심한 상태라면 어떤 것도 바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이럴 때는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주치의 선생님께 상담하신 다음에 사용 여부를 결정하세요. 세 번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꿀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꿀에는 꽃가루 성분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고 이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꿀을 먹고 입술이 부어오르거나 목이 간질거렸거나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으시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매실 알레르기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매실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했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긴 적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반응입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소량으로 패치 테스트를 하시고 이상 반응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네 번째,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얇으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점점 얇아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급격히 얇아지고 민감해집니다. 이런 경우 매실청의 산 성분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르고 나서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씻어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매실청의 농도를 낮추거나 물을 더 섞어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또는 얼굴 전체가 아니라 손등이나 팔 안쪽 같은 덜 민감한 부위에 먼저 발라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피부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레티놀 크림, 트레티노인, AHA,
BHA 같은 강력한 성분의 처방 크림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매실청과 꿀을 함께 쓰지 마세요. 이런 성분들도 각질 제거와 피부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실청의 유기산까지 더해지면 피부에 과도한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붉어지고 따가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매실청과 꿀을 피부에 바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직접 여쭤보세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의해야 할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주의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방법이 위험하다거나 효과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만능인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100% 완벽한 건강법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매실청과 꿀은 천연 재료입니다. 부작용이 적고 피부에 부담이 적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하시고 의심스러우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사용 중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의 신호를 잘 들으세요.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신다면 이 방법은 분명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기미와 검버섯.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보내는 신호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독소가 쌓이고 혈액이 탁해지고 결국 그게 피부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피부만 관리할 게 아니라 장부터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 방법으로 매실청과 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특별한 기술 없이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실청을 먹어서 장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에 발라서 직접 케어하는 것. 그리고 좋은 음식 궁합은 챙기고 나쁜 음식 궁합은 피하는 것. 이 모든 걸 꾸준히 실천하시면 피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기미와 검버섯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몇 년 어쩌면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인 결과물입니다. 자외선,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수면 부족,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걸 지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하고 왜 안 없어지지? 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 하고 별 효과 없네. 라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2달, 3달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밝아진 피부, 조금 더 촉촉해진 피부, 조금 더 건강해진 얼굴.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 거울 속에서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장이 건강해지고 혈액이 맑아지고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면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소화가 잘 되고 변비가 사라지고 기운이 납니다. 이게 진짜 건강입니다. 피부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보너스인 거죠. 그러니 피부만 보지 마시고 내 몸 전체를 사랑하고 돌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매실청 한 스푼 물에 타서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요구르트에 매실청 섞어서 아침에 드셔도 좋고요. 저녁에 세안하고 매실청과 꿀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건강 정보들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매실청 집에 있어요. 혹은 매실청 없는데 사야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